여러분 2교시에서는 그 2장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저희들이 1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부터 시작을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론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UML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설계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이제 방법론들과 또 실무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된 도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회사마다 다 이제 자기네들의 환경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된 것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자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 방법론의 지침도 다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가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살펴봤고,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제 화면 설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 시스템이 소프트웨어로 설계되어 있는 정보 시스템이 많죠.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웹하고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을 화면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UI 줄여서. 그래서 UI를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표준. 그런 것도 있고 설계 도구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거. 그다음에 요구사항 확인. 요 정도까지 이제 요번 주에 좀 다뤄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품질 요구사항, 주로 화면 설계와 관련된 내용들, 프로토타입 만드는 거, 설계서 만드는 거, UI의 유용성, 유저빌리티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세 설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어떠한 연구나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UX. UX. 그다음에 요게 이제 합쳐서 이제 감성공학이라는 말을 또 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살펴보고, 상당히 좀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요 안에 들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요번 시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이게 화면인데, 그러한 화면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얘기죠. 보통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다 적용이 됩니다. 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TV 리모컨, 그걸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다음에 냉장고의 앞면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의 인터페이스를 또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설계된 정보 시스템과 나와의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만을 좀 들여다보는 걸로 좀 국한을 시키는 거고, 실제적으로 요거와 관련된 어떤 요소들은 기존에 이제 어떤 사용자의 심리학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하기 쉽고, 그렇죠? 많이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의 처음에 시각적인 효과에 어떤 초점이 있어요. 타겟팅 포인트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 게슈탈트라는 사람이 다 심리학적인 요소로 평가를 좀 했는데, 그것까지는 여기서 안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를 합니다. 사람의 어떤 심리학적인 요소. 이제 원하고 도형 중에 삼각형, 사각형 이런 것도 다 사람들마다 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요인이 서로 다르기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다루고 있는 UI의 또 세 가지 분야는 이렇게 세 가지만 좀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정보 저장과 전달을 위한 물리적 제어 기능이 있다.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보를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각각의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컨텐츠의 상세적인 표현하고 전체적인 구성, 그쵸? 요거를 이제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세 번째는 그 사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기능이 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구현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UI의 세 가지 주요 분야고,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관점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UI의 주요 특징은 이렇게 7가지, 7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좀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면, 많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좀 이제 정보 시스템의 UI에 설계하는 어떤 작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 어떠한 그 특징을 좀 보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만족도가 높아야 되겠죠. 그걸 뭔지 좀 요소를 파악을 해야 되고, 요 UI가 여러분들 보면 시스템 영역에서 다양한 요소들 중에 가장 많이 빈번하게 변경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편리하고 가독성이면 읽기 좋아야 되죠. 그렇죠? 작업 시간 단축해야 되고, 업무를 시스템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최소한의 노력, 이건 당연한 거고, 오류를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UI 인터페이스를 설계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정보를 제공하는 요인이고, 사용자가 공급이죠. 물론 이제 제공자와 공급자가 매개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하기 위해서 아키텍처, 전체 시스템의 전반적인 구조 설계를 반드시 그 전에 숙지하고,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조 설계의 요소 요인들을 하나하나씩 좀 반영하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하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I는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요 명령 도스와 같은 커맨드 라인 요 안에다가 명령어를 직접 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윈도우 요즘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고 요즘 다 요걸로 아이콘이나 메뉴 형태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영화나 요즘도 이제 터치 스크린 형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핸드폰과 같은 그런 어떠한 스크롤 기능을 이용해서 손으로 하는 인터페이스들, 이런 것들로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CLI, 이거 초창기, GUI, 그다음에 NUI.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UI를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UI의 기본적인 4가지 원칙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직관성, 유효성, 학습성, 유연성 4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관적인 거 말 그대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메뉴를 보고 이게 뭐 하는 거다. 수행을 안 하더라도 아이콘을 보고 이게 뭐 하는 거다. 라고 유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가 좋은 거,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그걸 보고 모르면 이게 또 UI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사용자가 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해 줘야 된다. 완벽하게. 유효성이고, 학습성은 이제 누구나 쉽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 처음 배우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학습할 때 사용자들이 편하게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UI를 설계해 달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의 어떤 실수, 기능적인 거에 대한 실수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 네 가지 기본 원칙은 외우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9가지 UI의 주요 설계 지침. 이게 뭐 여러분들 읽어보면 보통 다 이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사용자 중심, 요 이제 뭐 학습성이나 뭐 유효성과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일관성, 직관성과 좀 비슷한 얘기고 단순해야 된다. 그죠? 학습할 때 좀 쉽게 배우기죠. 모두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죠? 결과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의 가시성은 이제 기능을 노출시켜서 조작이 이제 쉽도록 설계해야 된다. 표준화를 따라야 돼요. 이따가 보면 이제 다양한 표준화, 우리나라에 주로 표준화도 있고, 해외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웹표준을 예를 들어서, 웹표준, 어떤 표준화는 많이 지금 이제 그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쵸? 다양한 연령, 성별, 인종, 뭐 이거에 이제 구분 없이 명확해야 된다. 그쵸? 명확하게 그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된다. 오류가 발생하면 어쨌든 실수를 최소화해야지만 사용자가 실수를 인지해서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UI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가시성이 있어야 된다, 편리해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인데 개인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면 안 되겠죠. 그 어떤 보편성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UI를 설계하기 쉽지 않죠. 어떤 그 누구나 와서 그 사용할 수 있게끔 보편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그래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맞죠? 일관성 있고 논리적이었다 맞는데 텍스트와 그래픽 요소를 적재를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세부 콘텐츠를 먼저 배치한 다음에 이거는 좀 잘못됐죠. 중요한 거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죠. 내가 그 설계하는 UI에서 들어오는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한 결과값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중요한 콘텐츠 안에다가 세부적으로 또 배치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바람직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아키텍처에 대한 걸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앞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구조적 설계에서 관련된 기능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반영을 해서 UI를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물리적 구성을 바탕으로 하진 않고 논리적 구성을 바탕으로 해요. 논리적, 그렇죠? 물리적인 거는 네트워크 설계라든지 그 안에 이제 그 어떤 구조적인 기능을 설계할 때 얘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구조에서 UI의 그 기능적인 요소를 끄집어낼 때는 논리적으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UI의 그 설계에 바람직한 것이다를 좀 고민하는 그런 노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네 번째는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렇죠? 이것도 이제 뭐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보편적인 건 맞는데, 그 사용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있고, 시스템 사용자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의 인터페이스는 다릅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프런트 오피스, 백 오피스라는 말을 좀 쓰는데, 그래서 프런트 오피스는 이제 사용자 일반, 뭐 은행이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시스템하고 그 안에 은행의 그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그 인터페이스가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비슷한 기능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섹션에서는 그 UI의 표준과 지침,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는 웹 표준에 대한 얘기에 그 표준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게 웹이기 때문에, 물론 모바일 웹도 포함을 해서.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요거를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웹 접근성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요게 이제 요 밑에 있는 표인데요. 요 사이트를 여러분들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요게 그 저희 나라에서 웹 접근성 평가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웹 접근성 평가센터. 그래서 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성 인증, 뭐 이런 장애인, 고령자, 뭐 이런 사람들도 이런 법에 의해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고 이제 여기서 이러한 그 요소를 평가를 해요. 그게 아까 그 표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요 내용을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합격 불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인식이 용이해야 된다. 그게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거냐? 이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요 HTML 태그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멀티미디어 컨텐츠에는 이제 이렇게 수고 뭐 이런 거를 제공해야 된다. 뭐 청각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하고 있냐 이렇게 확인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세계관계 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네 번째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입니다. 여기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인식의 용이성, 운용, 이해, 경고성.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적 접근성 그 지침을 마크를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보면 이 사이트에서는 모바일에 대한 것도 있어요. 모바일에 대한 그 웹 표준성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웹이고 이거 모바일. 이것도 이제 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 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되어서도 이렇게 1년 동안 인증을 해줘요. 심사 기준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기간에다가 의뢰를 해주면 내가 만든 그 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만족해 주느냐 라는 거를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고 그걸 한 번씩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자정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요소에 대해서 표준을 지침을 이제 지키도록 권고를 하고 이제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웹페이지들은 요 기능 여기에 있는 그 표준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만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요걸 요구를 합니다. 웹페이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 네 가지만 좀 볼게요. 이런 웹 접근성에 대해서 설계하기 위한 지침사항이 아닌 것은, 그렇죠? 그래서 콘텐츠에 포함된 소리는 자동으로 재생돼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메뉴를 사용해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사이트 제공 모든 기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지침사항이 아닌 것은, 요 3번 있죠, 3번. 깜빡이거나 펀쳐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상식적으로도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메뉴를 많이 만들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적당하게. 나머지는 좀 같은 얘기죠. 특히 이제 페이지 연결하는 링크가 이제 뭐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설치 환경 고려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조들, 요 이미지 맵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 맵. 요거는 트리 구조가 아니에요. 이렇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요게 이미지 맵이면 이게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의 지도죠.
맵은 그렇죠? 여기를 누르면 이제 뭐 어디를 뭐 가고 여기를 누르면 또 어디를 그 링크를 연결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UI를 이렇게 나눠서 원하는 페이지로 각각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 이미지 맵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I의 설계 도구는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와이어프레임, 목업, 스토리보드,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유스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그 뭐 손으로 그려도 되지만 보통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일러스트나 포토샵 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UI를. 그죠? 로고 페이지는 이렇게 하겠다. 뭐 요걸 누르면 요 메뉴는 이렇게 하겠다. 뭐 그죠? 요거는 뭐 또 요렇게 하겠다 해서 웹을 이렇게 손으로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업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뭐 그 모형이라는 얘기죠, 모형.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거는 손으로 그리지 않고 일반적인 요 발사믹 목업의 도구가 있어요. 파워 목업이라는 소프트웨어 툴도 있고 그 발사믹이라는 건 이탈리아 말인데요. 그죠? 뭐 주로 향기 난다 뭐 이런 뜻인데 요 발사믹 목업을 그리는 도구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기 보면, 발사믹 목업은 워낙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요 발사믹이란 말이 이제 요게 이제 그 이탈리아 말이라는 얘기였죠. 향기 나는 뭐 이런 데, 목업은 이제 모형. 이런 게 모형이죠, 모형.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람이 손으로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컴퓨터로 그릴 수 있는 도구를 또 이제 제안을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사믹 이제 요 홈페이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무료로 요러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이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발사믹.com.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서 좀 설명해 주고 있죠. 요 메뉴를 다운해서 설치해 가지고 이러한 디자인을 UI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핸드폰에 적용되는 그 여러분들 사용하는 앱들 있잖아요. 앱들도 수행하게 되면 처음 나오는 화면 각각의 메뉴를 들어갔을 때, 이 발사믹닷컴을 좀 들어가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발사믹 와이어프레임 설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가 이제 이 사람네들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 회사에서 사용된 것들이 이런 메뉴들을 그냥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디자인을 메뉴를 금방 만들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이제 정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야 돼요. 근데 하지만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이거를 이제 실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좀 사용을 해보기를 좀 당부를 좀 드릴게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게 디자인만 하는 거지 실제로 기능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능적인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단지 그냥 말 그대로 목업 형태의 그렇죠. 이거 돈을 내야 된다 이렇죠. 트라이얼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죠. 뭐 이제 뭐 언제든 질문을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요. 발사믹 목업은 실무에서도. 그래서 한번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요걸 이제 선택해서 가면 기능은 구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안드로이드 앱으로, 안드로이드 자바로 구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사전에 이런 메뉴들을.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있잖아요. 모바일 주로 이제 웹이나 하이브리드 웹 같은 경우 이런 목업으로 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하고 구현하는 뭐 그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길 바라겠고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